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엔더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1.4%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화요일이고요. 월요일 날에는 폭락이 나왔죠. 여기 한 10% 정도 빠졌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증시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미증시 체크하고 갑니다. 미증시가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26%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딱 하나 때문이죠. 트럼프 때문이다. 그리고 관세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그래요. 미국은 무역 적자 때문에 지금 이 관세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일단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 장기간 뭐 수조 달러 원씩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미국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애플의 실적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이런 실적들이 왜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GDP에서는 안 잡히지만 즉 서비스업이 이쪽이 전부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GNP에서는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미국이 제일 부유했었을 때는 1915년도 딱 요때 시대 때다. 요때 시대에 미국에서 제조업을 다 하고 있었고 제조업 강국이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망이 났죠. 물론 전 세계 그 GDP 수준에서 뭐 60%씩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대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이건 시장의 파이가 커졌고 기업들의 규모 자체는 이때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물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인정,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중국을 완벽하게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은 가격에서 나오는 건데 그 가격을 높이려는 액션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래.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전부 다 틀릴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증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붕괴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주가 빠진다고 은행이 망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기 하이힐드 스프레드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빌황이라는 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황은 대만계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빌황이 이끄는 펀드가 망가지면서 CS은행이 망했어요.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CS은행.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바로 직전에 어디가 나왔느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한국으로 따지면 새마을금 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렇죠? 삼성그룹도 그렇고 꽤나 많은 이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건 스타트업들 있죠, 그리고 기술주들 이쪽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탄탄한 예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금 곤란을 겪었고 그러면서 파산했습니다. 실제 파산했어요. 그랬을 때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였냐? 딱 요 정도였습니다. 4.5에서 5. 딱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최고치로 보잖아요. 그쵸? 여기가 경기 침체가 왔었던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때가 금융위기, 이때가 코로나, 그리고 이때가 IT 버블이 망가질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삐끗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여기까지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조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연준도 이걸 알고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미증시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관세를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관세는 물가하고 연관이 되죠. 관세가 높아지면 그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이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물가, 인플레이션.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연준에서 부양책을 쓸 수 없는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지나갔다. 변동성은 이번 주까지는 클 수 있지만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최소한의 안정 구간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자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을 붙여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탄핵이 지나갔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서 뭐 계약 파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이 뉴스화되어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거라면 언제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나왔어야 됩니다. 23년 6월과 7월 달에 이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미국의 원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생했었던 언제 1월과 2월, 그리고 비상계엄이 터졌었던 12월 3일 이후에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회복했을 때는 미국과의 모멘텀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다. 지금은 뭐예요? 미국에서 아주 트럼프가 노망이 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은 바로 V자 반등으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보더라도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그쵸? 하이힐드 스프레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최단기간에 올라간 거로는 역대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냥 단 하나의 인적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1913년도가 미국이 제일 잘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미국에 몰려 있는 가장 많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깰 수 없는 부분이 언제 나온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그렇죠? AI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엔비디아. 세계 패권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AI. 그럼 AI가 나오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엔비디아. 엔비디아 거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것 말고는 사실상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SMR이죠. SMR. 시장의 최소한,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SMR의 주가 11% 그리고 시간에서 2%, 그렇죠. 대략 14%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 구간이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은 지금 미증시의 안정 구간이 있는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반등 구간에 있을 거고, 지금은 이때 제가 떨어지면서 뭐라 그랬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 최소한의 조정 구간 필요했다. 근데 여기서부터 넘어진 거 있죠. 이 부분은 뭐예요?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죠. 시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트럼프.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격도, 그리고 신고가 이후의 조정 구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 모두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장중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한 이유가 원전 오케이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 충분히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 정확하게 이쪽 구간에서 공략을 했거든요. 왜? 신고가를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왜 떨어지면서 매도를 하지 않았느냐? 시장이 같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망가지면 다시 올라오죠.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들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만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보다는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주도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내용 한번 보시면 한화오션 어때요? 오늘 9% 반등. 어제 빠진 것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7% 반등. 그리고 오늘 차익 본 거 ABL 바이오 어때요? 오늘 16% 상승. 어제 상한가. 왜 그럴까요? 신고가를 갔으니까. 물론 내용은 있죠.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해요. 자, 내용 봅니다. 시장은 소폭 반등했다. 주도주는 일제히 반등했다. 3월 말 4월 초 매수한 ABL 바이오 오늘 차익 실현했고, 중요점 국내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매도는 아니다. 단 주도주군에 한해서 지금 넘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죠. 에코프로비엠 뭐 조금 반등 나오던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원전,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조선 이쪽으로
집중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량은 지금 4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거 쭉 보시면 변동성의 원인, 관세다. 관세 해결 기미는 안 보인다. 단 트럼프의 목적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걸 내비쳤다. 이건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미국 특히나 트럼프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11월, 내년 11월 이때는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 조금 더 빠지잖아요. 1년 이상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100%의 확률로 집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1년 전에는 시장에 대한 수습을 시작을 해놔야 돼요. 그럼 보세요. 26년도 11월이면 이제 1년 반 남았죠. 1년 빼고 왜? 수습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주식은 6개월 선행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의 안전 구간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고, 혹시라도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험률을 커버하기 위해서 타점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거고,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미 증시는 단기 20% 중반대까지 폭락했고 미국은 물가 공포에 있다. 이대로 며칠 더 가면 미 증시는 단기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진다. 한국과 다르게 미 증시는 금융권의 위험도가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ABL 바이오입니다. 어떻습니까?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상한가 오늘 16% 상승, 수익은 23%, 지금 남아있는 물량은 40%대까지 수익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공략했고요. 무엇보다 저는 신고가 종목만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고가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그리고 이격 발생 조정 구간 다시 매수, 지금 다시 7% 반등 구간, 또 타점 잡을 거고, 그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쵸?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는 신고가 구간에 내가 어떻게 뭘 보고 공략을 해야 되냐,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겠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했고요. 지금 트럼프의 미친 짓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이 나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들은 최소한의 조정 구간을 받았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빠진 걸 보면 많이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종목 자체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아이고 언제 기다린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조금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분산이 뭐 특별하게 뭐 전혀 뜬금없는 그런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기술. 자, 이때도 제가 공략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어때요? 23%씩. 언제? 신고가 구간에. 그쵸? 자, 그리고 조선주를 하면서 그쵸? 하나오션 2월 달에 매도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에서는 57%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선주로 옮겨갔다는 점. 삼성중공업. 그쵸? 어때요? 매수, 매도 17%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볼 수 있는 대선주들이 있겠죠. 6월 3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